이달 말 예정이었던 한미 정상회담 빨간불이 켜지나요? 청와대가 극히 불끄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문정인 특보에게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엄중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중단을 하면 한미 군사훈련 축소할 수 있다. 자, 이게 과연 본인은 개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특보가 미국까지 날아가는데 그게 개인 의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가진 네. 분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시끄러웠지만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뭐 불쾌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미국 내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쪽에 뭔가 좀 이게 자극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게 걱정인 거죠. 사실 뭐 한미 간의 기류 여러 가지로 짚어봐야 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네. 양국 정부 다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뭐 여러 가지 의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네. 친밀감을 쌓고 헤어지느냐 네. 이거일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만나야 되고 바로 독일에서 G20 정상회담에서도 만나야 되고 어찌됐든 양국 정상회담, 양자 간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네. 의제를 사전 조율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뭔가 또 성과물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만난 정상 간의 이 친밀감을 어느 정도로 돈독하게 과시하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분들이기도 하지만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키를 줄 수 있는 상원의원들을 잇따라 아마 면담이 좌절된 뒤에요. 특히 사드와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패를 보여주고요. 이제 기싸움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하는 건가요? 일단 지금 뭐 그 상원의원 맥케인 상원의원이 이제 그 문 대통령 면담이 좌절됐다는 부분은 조금의 서로 간의 이야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먼저 보도를 했는데 일단 청와대 측으로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실 면담을 했고 점심을 비워뒀다. 그렇지만 이제 맥케인 상원의원의 일정이 바뀌어서 이제 일단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실은 맥케인 상원의원을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저도 상적으로 네. 봐서 맥케인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 미국 상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에다가 또 친한파입니다. 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좀 옹호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실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을 동시에 불러서 네.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질책을 했다는 것이죠. 왜 한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진전되고 있지 않는지 또 네. 비용 부담에 대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한국 측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일단 국무장관, 국방장관은 이거는 미국 측이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마 거기서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의 움직임 등을 보고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격노했다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문정인 그 특보의 발언과 그리고 또 이 미국의 조야의 어떤 그런 좀 흐름들 이런 네. 걸 종합해 봤을 때는 상당히 미국 측이 우리 한국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즉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을 정말 이렇게 철저히 제우선하는 정부인지 이런 부분에 의혹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분위기들이 조금 나오면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에 의혹이 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3당은 외교안보 폭탄이다라고 하면서요.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동맹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우려할 점일까요? 아니면은 정상회담 전에 우리의 국익을 관철해 보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된 걸까요? 청와대 내부에서나 혹은 여권 관계자들은 두 가지 흐름으로 지금 기자들에게 그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문정인 특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 핵 동결 시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발언해서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커졌습니다. 핵 네. 동결 시라는 건 사실 전 세계가 지금 핵 포기 아니면 이 비가역적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문제다라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핵 동결 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5.24 네. 제재 해제 가능성을 이야기했을 때 이미 그때 논란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인 특보가 또다시 이 문제를 야기한 것은 미리
우리의 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우리의 기류, 우리의 패 하나를 보여주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기싸움에서 선제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측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네. 측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고 문정인 특보는 원래 문재인 대통령과 뭐 그 큰 의미에서 뜻이 전혀 다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이렇게 통제될 수 없는 발언을 수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사실 뭐 대통령 측이나 혹은 이 정부에서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이 경고의 발언이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벌써 지금 이게 보도된 지 한 이틀 정도, 주말 내내 사실은 이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미 국무부에서 바로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의견이 아니길 빈다, 네.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이 논평까지 나왔는데 굳이 월요일 날 이렇게 네. 경고를 한다. 이건 하나의 어떤 여론의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본 게 아니냐라는 해석에 뒷받침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강경화 장관이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오늘 일제히 국회 상임위에 불참하면서 보이콧에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가 지금 안겨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네. 않아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사드 문제가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르지 않겠느냐 여러 걱정이 좀 있었는데 미리 골문 종기가 터져버린 뭐 그런 이제 국면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발언을 속 시원하게 대신해 줬는지 아니면 이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미국 가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이 오히려 더 외교 갈등을 부추긴 것인지 이 네. 두 가지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정인 특보의 어떤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동안의 대북관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고 그 맥락 위에 올라 있는 발언인 것만은 틀림이 없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교라고 하는 게 내가 속마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바깥으로 쏟아냈을 경우에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가 이걸 다시 주워 담거나 파장을 좀 최소화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사전에 미리 교감을 갖고 가서 문정인 특보가 얘기를 한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 논란이 시작되는 그 시발점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 성주의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한 다음에 네. 나머지 4기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을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이 이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것이다. 이걸 앞으로 정상회담 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 이게 굉장히 큰 숙제로 다시 대두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지지를 능가하는 놀라운 지지율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홍준표 전 지사가 이제 대표 출마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사파 패당 전보다 이런 한미 관계 그리고 안보 환경에서의 홍준표 전 지사의 당대표 출사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주사파 얘기라든지 아니면 지난 주말 직전에 나왔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99% 나온 거 이런 걸 네. 이제 사실 비정상적인 수치인데 이거에 대해서 비아냥거린 걸로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네.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한미 관계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렇게 좀 견제를 하는 좀 비판적인 의견들을 좀 줌으로써 지금 새 정부가 조금 더 긴장할 수 있게 하는 네. 뭐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로라는 표현이 우리 언론에 사실 지금 보도가 됐는데 네.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정인 지금 특보가 가서 미국에서 뭐라고 한 얘기에 대해서 경로를 한 것처럼 마치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네. 따져보니까 이미 지난 6월 8일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이게 뭐 마치 철회되는 거거나 아니면 전 정부의 결정이라고 해서 뒤집는 듯이 가는 기류 이거에 대해서 아마 경로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 쪽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쪽 외교 관계자들에게 네. 아마 나와서 이게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던 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바로 다음 날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완전히 뒤집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네. 그 점은 뭐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요. 이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가는 게 아니라 여야 간에 어쨌든 미국에 함께 야당 의원도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보가 또다시 이 문제를 야기한 것은 미리 우리의 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우리의 기류, 우리의 패 하나를 보여주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기싸움에서 선제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측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네. 측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고 문정인 특보는 원래 문재인 대통령과 뭐 그 큰 의미에서 뜻이 전혀 다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이렇게 통제될 수 없는 발언을 수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사실 뭐 대통령 측이나 혹은 이 정부에서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이 경고의 발언이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벌써 지금 이게 보도된 지 한 이틀 정도, 주말 내내 사실은 이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미 국무부에서 바로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의견이 아니길 빈다, 네.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이 논평까지 나왔는데 굳이 월요일 날 이렇게 네. 경고를 한다. 이건 하나의 어떤 여론의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본 게 아니냐라는 해석에 뒷받침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강경화 장관이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오늘 일제히 국회 상임위에 불참하면서 보이콧에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가 지금 안겨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네. 않아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사드 문제가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르지 않겠느냐 여러 걱정이 좀 있었는데 미리 곪은 종기가 터져버린 뭐 그런 이제 국면이 됐습니다. 이달 말 예정이었던 한미 정상회담 빨간불이 켜지나요? 청와대가 극히 불끄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문정인 특보에게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엄중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중단을 하면 한미 군사훈련 축소할 수 있다. 자, 이게 과연 본인은 개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특보가 미국까지 날아가는데 그게 개인 의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가진 네. 분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시끄러웠지만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뭐 불쾌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미국 내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쪽에 뭔가 좀 이게 자극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게 걱정인 거죠. 사실 뭐 한미 간의 기류 여러 가지로 짚어봐야 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네. 양국 정부 다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뭐 여러 가지 의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네. 친밀감을 쌓고 헤어지느냐 네. 이거일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만나야 되고 바로 독일에서 G20 정상회담에서도 만나야 되고 어찌됐든 양국 정상회담, 양자 간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네. 의제를 사전 조율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뭔가 또 성과물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만난 정상 간의 이 친밀감을 어느 정도로 돈독하게 과시하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차피 트럼프 네. 근데 지금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발언을 속 시원하게 대신해 줬는지 아니면 이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미국 가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이 오히려 더 외교 갈등을 부추긴 것인지 이 네. 두 가지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정인 특보의 어떤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동안의 대북관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고 그 맥락 위에 올라 있는 발언인 것만은 틀림이 없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교라고 하는 게 내가 속마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바깥으로 쏟아냈을 경우에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가 이걸 다시 주워 담거나 파장을 좀 최소화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사전에 미리 교감을 갖고 가서 문정인 특보가 얘기를 한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 논란이 시작된 그 시발점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 성주의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한 다음에 네. 나머지 4기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을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이 이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것이다. 이걸 앞으로 정상회담 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 이게 굉장히 큰 숙제로 다시 대두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지지를 능가하는 대통령이 보낸 분들이기도 하지만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키를 줄 수 있는 상원 의원들을 잇따라 아마 면담이 좌절된 뒤에요. 특히 사드와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패를 보여주고요. 이제 기싸움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하는 건가요? 일단 지금 뭐 그 상원의원 맥케인 상원의원이 이제 그 문 대통령 면담이 좌절됐다는 부분은 조금의 서로 간의 이야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먼저 보도를 했는데 일단 청와대 측으로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실 면담을 했고 점심을 비워뒀다. 그렇지만 이제 맥케인 상원의원의 일정이 바뀌어서 이제 일단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실은 맥케인 상원의원을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저도 상적으로 네. 봐서 맥케인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 미국 상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에다가 또 친한파입니다. 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좀 옹호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실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을 동시에 불러서 네.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질책을 했다는 것이죠. 왜 한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진전되고 있지 않는지 또 네. 비용 부담에 대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한국 측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일단 국무장관, 국방장관은 이거는 미국 측이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마 거기서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의 움직임 등을 보고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격노했다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문정인 그 특보의 발언과 그리고 또 이 미국의 조야의 어떤 그런 좀 흐름들 이런 네. 걸 종합해 봤을 때는 상당히 미국 측이 우리 한국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즉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을 정말 이렇게 철저히 제우선하는 정부인지 이런 부분에 의혹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분위기들이 조금 나오면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에 의혹이 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3당은 외교안보 폭탄이다라고 하면서요.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동맹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우려할 점일까요? 아니면은 정상회담 전에 우리의 국익을 관철해 보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된 걸까요? 청와대 내부에서나 혹은 여권 관계자들은 두 가지 흐름으로 지금 기자들에게 그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문정인 특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 핵 동결 시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발언해서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커졌습니다. 핵 네. 동결 시라는 건 사실 전 세계가 지금 핵 포기 아니면 이 비가역적은 사실 되돌릴 수 없는 문제다라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핵 동결 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5.24 네. 제재 해제 가능성을 이야기했을 때 이미 그때 논란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